밥만 먹으면 미친 듯이 졸리고 밤에 주무시다가도 몇 번씩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이유 없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런 증상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속에서 피 속의 당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는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게 포도당으로 바뀌고 몸에서는 그걸 에너지로 쓰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잘 나오고 제대로 작동하면 피 속 당분이 잘 정리되는데 나이가 들거나 체중이 늘고 운동이 줄어들면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분이 피 속에 그대로 떠다니고 결국 혈관을 망가뜨리면서 여러 가지 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뇨는 이제 아주 흔한 병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5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자신이 당뇨인 줄도 모르고 생활한다고 하니 정말 걱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무서운 당뇨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당뇨라는 무서운 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채소, 그 중에서도 깻잎이 당뇨를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깻잎이 당뇨의 최고인 이유,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깻잎은 한마디로 혈당 오르는 속도를 늦춰주는 최고의 채소입니다. 왜냐하면 깻잎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상추나 배추보다 2~3배 이상의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밥이나 국수를 먹을 때 깻잎을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막아줍니다. 밥만 먹고 나면 금방 졸리거나 몸이 축 처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깻잎과 함께 밥을 드셔보세요. 깻잎이 음식을 천천히 소화되게 도와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고 몸에 에너지가 천천히 퍼져서 식사 후에도 덜 피곤하고 훨씬 개운하게 느껴질 겁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깻잎의 핵심입니다. 이 물질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잘 나오도록 도와주고 몸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충북대학교 연구팀은 로즈마린산이 들어간 깻잎 추출물을 당뇨쥐에게 투여한 결과 공복 혈당이 최대 3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 그 자체보다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눈이 멀고 콩팥이 망가지고 발가락이 썩는 것도 결국 혈관이 망가진 결과죠. 그런데 깻잎은 이런 합병증을 막아주는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은 몸속 염증과 노폐물을 제거해줘서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해주고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 신장 손상, 심장병까지 예방해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철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금치에 철분이 많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깻잎의 시금치보다 2배 이상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철분 혹시 어디에 좋은 줄 아시나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자주 생기는 빈혈을 막아줍니다. 철분은 피를 만들고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수인데 이 피가 맑고 혈관도 튼튼해야 혈당도 잘 조절됩니다. 보통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에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깻잎 같은 식물에도 이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는 깻잎에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도 깻잎이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거죠. 당뇨는 결국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깻잎에는 췌장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알파 리놀렌산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강원대학교 식품과학과 연구에서는 깻잎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쥐들의 췌장이 더 건강하고 인슐린 분비도 정상에 가깝게 회복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깻잎이 당뇨 치료에 직접 작용한다는 거죠. 깻잎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자연이 준 약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깻잎이 왜 당뇨에 좋은지는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깻잎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혹은 누가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잠깐 시간을 내시어 구독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깻잎이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밥 한 숟갈에 깻잎 장아찌 하나 올려서 먹으면 그 맛이 정말 꿀맛이죠. 입맛 없을 때 밥을 부르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하지만 이 향기로운 장아찌가 우리 몸에는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바로 나트륨, 즉 소금 때문입니다. 깻잎 장아찌 100g에는 12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량이 2000mg 정도니까 깻잎 몇 장만 먹어도 절반 가까이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결국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하면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장, 즉 콩팥이 이 나트륨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장아찌를 자주 드시면 신장 건강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짠 음식에 민감한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깻잎 장아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고 나중엔 신장까지 망가져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장아찌를 담글 때 쓰는 설탕과 간장도 문제입니다. 이런 조미료를 사용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깻잎 본연의 항산화 성분이나 비타민은 깻잎을 절이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즉 이름만 깻잎일 뿐 건강한 성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어르신들 짭조름하니 맛있다고 해서 매일 깻잎 장아찌를 드시는 건 건강을 갉아먹는 습관일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깻잎은 생으로 드시거나 데쳐서 나물처럼 무쳐 드시는 방식이 훨씬 건강에는 좋습니다. 된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참기름 한 방울과 함께 무쳐 드시면 짜지 않고 영양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당근입니다. 깻잎과 당근 모두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영양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깻잎에는 비타민C, 철분, 로즈마린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깻잎과 함께 먹었을 때는 깻잎 속 비타민C를 빠르게 분해해버립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서도 이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음식의 항산화 효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당근을 같이 먹었는데 오히려 깻잎의 좋은 성분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죠. 게다가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당근 때문에 비타민C가 줄어들면 철분 흡수율도 떨어져서 당뇨나 빈혈이 있는 분들에겐 이중으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께서도 깻잎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과 옥살산 때문입니다. 깻잎 100g에는 약 41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시금치나 부추 못지않게 높은 수치입니다.
건강한 분들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오히려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박동 이상, 근육경련,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깻잎에는 옥살산도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단백질 섭취가 많은 어르신들 혹은 당뇨와 고지혈증을 동시에 가지신 분들은 신장 결석 위험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류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약이 되지만 신장이 망가진 분들에겐 깻잎도 부담스러운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확 달라진다는 거 이젠 아시겠죠? 그럼 깻잎은 어떤 식품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된장입니다. 요즘은 된장이 짜다고 해서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진짜 제대로 만든 집된장은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된장에는 발효균과 이소폴라본, 사포닌,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나쁜 균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깻잎이랑 된장을 같이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깻잎은 장 안에 쌓인 찌꺼기를 깨끗하게 밀어내주고 된장 속 유익균들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깻잎이 장을 청소해주고 된장은 그 장을 잘 지켜주는 든든한 경비 역할을 하는 거죠. 장 건강은 곧 혈당 관리와 직결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과학부 연구에서도 깻잎과 된장을 꾸준히 먹어주면 혈당 상승 억제, 장내 유익균 증가, 대장암 예방 효과까지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깻잎 무침을 할 때 마지막에 톡 떨어뜨리는 참기름 한 방울. 사실 그게 그냥 향만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참기름 속에는 리놀렌산, 비타민 E 등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깻잎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거 앞에서 들으셨죠? 그런데 이 성분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즉 깻잎만 먹을 때보다 참기름 몇 방울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효과도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중성지방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이때 깻잎과 참기름을 같이 먹어주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이 둘의 조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깻잎을 살짝 데친 후 된장에 묻히시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드시기만 해도 심장과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를 깻잎과 같이 먹어도 괜찮은 걸까?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깻잎이 돼지고기의 단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궁합이 됩니다. 우선 돼지고기에는 단백질, 비타민 B1, 아연, 철분 등이 풍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문제가 되는데요.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이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만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또 지방도 많아 건강에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깻잎을 같이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향기로운 성분이 고기 기름을 잘 소화되게 도와주고 느끼한 맛도 잡아줍니다. 게다가 깻잎 속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고기 기름이 몸에 너무 많이 흡수되지 않게 막아주고 깻잎 속 철분과 비타민C는 고기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즉 깻잎으로 쌈을 싸서 고기를 드시는 건
단순히 입맛을 좋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는 건강한 식사법이라는 거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중에는 고기는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적절한 단백질은 혈당 관리와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단 지방 부위는 가급적 피하시고 삶거나 구운 방식으로 조리하고 깻잎과 함께 드신다면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지글지글 삼겹살 굽는 소리만 들어도 입안에 군침이 도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을 눈앞에 두고도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마음껏 먹지 못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랫동안 건강의 적으로 오해받았던 삼겹살 속의 돼지기름이 최근 그 누명을 벗고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한 연구기관에서 1000가지 식품의 성분을 분석해 건강에 좋은 식품 100개를 선정했는데요. 놀랍게도 돼지기름이 100점 만점에 73점을 받아 무려 8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식품 토마토나 고등어, 양배추보다도 더 높은 순위여서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맛있는 삼겹살 먹을 때마다 내 몸에 죄를 짓는 기분이었는데 이젠 조금은 맘 편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돼지기름에는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기에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돼지기름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돼지기름 하면 포화지방산만 들어있는 것으로 알아 콜레스테롤 걱정부터 하시죠? 하지만 돼지기름에는 올리브유와 같은 성분의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이 무려 45%가 포함되어 있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이 성분은 특히 중장년층의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돼지기름을 포함한 전통식단이 오히려 트랜스 지방 위주의 서구 식단보다 심혈관 건강에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고 혹시 낙상이라도 하게 되면 그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뼈 건강이 염려될 때는 돼지기름을 한번 드셔보세요. 돼지기름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단단하게 해주며 근육을 튼튼하게 해 혹시 모를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부족한 노년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였으며 이는 골절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돼지기름은 흔히 알려진 달걀 노른자나 연어보다도 더 높은 비타민 D 흡수율을 보여 제대로 만드시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과 활력 증진입니다. 돼지기름 속에는 비타민 B1, B2, B6 같은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들 비타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관여하며 신경계 안정과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따라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자꾸 멍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비타민 B의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60% 이상이 비타민 B군 결핍 증상을 보이며 이는 만성 피로와 인지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피부 조직의 회복입니다. 연세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도 잘 낫지 않죠. 그런데 돼지기름 속에는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되는 글리세롤과 피부 재생에 좋은 레시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보습을 유지하고 잔주름을 줄이며 상처 회복을 촉진합니다. 동의보감에도 돼지기름은 피부를 좋게 하고 손에 발라 부르트지 않게 하며 온갖 종기나
악창에도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돼지기름을 원료로 한 보습제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트는 계절, 비싼 화장품보다 건강한 식재료로 피부 안팎을 동시에 관리해 보세요. 돼지기름은 어떤 식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번에는 돼지기름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참,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돼지기름과 상극인 식품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삼겹살에 밥 한 공기, 이건 한국인이라면 너무 익숙한 조합이죠. 그런데 이게 건강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돼지기름은 지방이고 흰 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입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면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일어나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며 복부 비만 위험이 커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과 고혈당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내장 지방 축적률이 단독 섭취보다 1.8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뱃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 사실 이런 조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2번째는 다소 의외의 식품, 된장찌개입니다. 삼겹살 드실 때 빠지지 않는 된장찌개는 고기와의 조합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된장 속 나트륨 함량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된장의 경우 100g당 나트륨이 3000mg에 달합니다. 고기 자체에도 염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쌈장, 간장, 양념까지 곁들여 먹다 보면 염분 폭탄이 따로 없습니다. 특히 돼지기름의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만나면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는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포화지방과 고염분 식사를 병행한 집단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돼지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3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고기 먹고 나면 사이다나 콜라 시원하게 한 잔 마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는 가장 달콤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설탕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돼지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과 지방이 동시에 들어오면 혈당 조절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고지방과 고당류의 조합을 3개월만 유지해도 당뇨병 발병 위험이 78%나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후 시원한 탄산이 순간적으로는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을 망치는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돼지기름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더욱 좋은 3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벽을 보호하는 글루타민과 비타민 U가 풍부해서 돼지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위산 과다나 속쓰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유익한 조합이죠. 한 대학의 연구에서 양배추를 매일 섭취한 집단은 위장염증 수치가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기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셨던 분들, 맛있는 삼겹살에 양배추를 싸서 드셔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2번째는 마늘입니다. 삼겹살 구워 드실 때 꼭 같이 먹는 게 마늘이죠.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돼지기름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의 산화를 막아주고 체내에서 지방이 염증으로 전환되는 걸 줄여주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0% 이상 감소했고 혈액 순환 속도는 1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늘이 입안은 좀 맵게 해도 혈관은 시원하게 해주는 셈입니다. 연세 들수록 혈관 탄력이 줄어들고 고혈압이 걱정되신다면 고기 드실 때 마늘 절대로 빼먹지 마세요.